두 번째네요. 시사성을 결합하면 객관성이 뚜렷해진다라는 주제입니다. 시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객관성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객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진정성의 묘사 능력을 겸하라. 그러니까 진정성, 진실하고 참된 그런 어떤 성질을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항시 진정성 있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진정성입니다. 묘사 능력을 겸하라. 묘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넣는 것을 묘사라고 그래요. 그 시쓰기에서 묘사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 쓸 때 가장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은 묘사나 은유 능력입니다. 예. 자, 시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살려야 한다. 멋지게 시만 썼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멋진 미사일구만 갖다가 나열했다고 해서 멋진 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시를 살려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사성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식민지의 국어 시간이네요. 잘 알지만은 우리가 식민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6년인가를 모르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1905년에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해요. 1905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러일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니까 이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권도 다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때 을사조약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1910년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요.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한일 합방을 해버려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합방을 하고 이제 1945년에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본이 지니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 기간 1910년에서 1945년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경술국지로 해서 국치가 돼가지고 한일 합방이 된 후 1910년이잖아요. 후 1945년까지가 식민지 36년. 그걸 확실히 알아놓으면 좋아요. 예. 식민지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식민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식민지 국어 시간입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20리를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나는 국어 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이랬어요. 이게 20리, 이는 8km예요. 심리가 4km잖아요. 심리가 4km입니다.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던 날 신장로 위에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일본 놈에게 붙어야 잘 산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이랬어요. 여기서 신사참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사참배는 도대체 신사참배를 왜 우리나라가 싫어하는지, 왜 그거를 그쪽에서 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걸 언어 말살이라든지 우리 모든 것을 길을 꺾으려고 하다못해 어디까지 산맥에 마수막도까지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절을 지어놓고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배를 누구를 하게 하냐면 일본의 조상들이에요. 일본의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쟁에서 이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거기다 모셔놓고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한테 가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킨 거거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조상도 조국도 몰랐던 우리, 말도 글도 성까지도 죄다 빼앗겼던 우리, 히노마루, 일장기예요. 히노마루는 일장기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 앞에서
조센진의 새끼는 항상 키타나이가 되었다. 키타나이는 더러운 놈이라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다 조선말을 쓴 날 호되게 뺨을 맞은 나는 더러운 조센진. 뺨을 때린 하야시 센세이 선생은 왜 나더러 일본님이 되라고 했을까? 다시 찾은 국어 시간. 그날의 억울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나는 영어를 배웠다. 혀가 꼬부라지고 헛김이 새는 나의 발음.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25살이었을 때 나는 국어 선생이 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 한글,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좋은 글. 나는 하고픈 언문 선생이 되었다. 언문은 우리 한글을 좀 속되게 이르는 말을 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하야시 센세이도 없고 뺨 맞은 조센진 새끼의 눈물도 없는데 윤동주를 이으며 이육사를 이으며 나는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어릴 적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일본말. 그날은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내 곁에 앉아 있는 일본어 선생. 내 곁에 뽐내고 앉아있는 영어 선생. 어찌해 나는 좀 부끄러워야 하는가? 누군가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내 귀에 가만히 속삭이는데 까만 칠판에 써놓은 윤동주 서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바라는 글자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 슬픈 국어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문병란 선생님께서 식민지의 국어 시간이라는 이 장시를 썼어요. 이렇듯 시사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객관성을 얻기 쉽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는 오보루크네, 오보루크. 오보로크 이태정. 중학교를 졸업하고 양장학원에 등록했다. 학원 이름은 노라노. 노라노 발음하면 노라너로 들렸다. 놀고 싶은 청춘은 무럭무럭 자라 사춘기를 맞았고 그것을 누른 것은 노루발이었다. 꽃무늬 원단에 그려진 하얀 초크선을 따라가다 보면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고 그런 날엔 내 마음도 꽃밭에 자리를 잡았다. 나비와 함께 꽃길을 걷다. 잠시 한눈을 팔면 봉제선을 따라 손가락도 박음질 되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오후는 자주 피를 흘렸다. 재단사의 가위질보다 정확하게 잘려나간 하루. 작업장에 폴폴 날리는 먼지를 꽃향기 대신 맡으며 먼지보다 가벼운 수다를 커피 한 잔에 타 마셨다. 러닝구 한 장 입고 라디오에 귀를 열어놓으면 낭만적 우울이 속성으로 치유되던 시절에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있었다. 상처를 보듬으며 과부하 상태로 버티던 유일한 무기는 무쇠 같은 몸뚱이뿐이었다. 수천 벌 치맛단과 바지단을 뒤집으며 오보로크 박을 땐 힘이 솟았다. 가느다란 실오라기들이 횡대로 드러누웠다. 도로 위에 드러누운 시위대의 인간띠처럼 가늘게 그러나 촘촘히 박혔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버로크는 이제 단어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휘갑치기래, 휘갑치기. 중학교를 졸업하고 양장학원에 등록했다. 대부분 우리 누나들은 중학교나 국민학교 졸업하고 양장학원이나 뭐 봉제 이런 데 공장에 많이 다녔어요. 저는 양장학원은 그 시대 사본이죠. 예. 서양식 옷 만드는 학원을 양장학원이라고 합니다. 학원 이름은 노라노. 제가 노라노를 알아봤어요. 노라노. 우리나라 최초로 패션 디자이너가 노명자님이신데 노명자님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노라노랍니다. 네. 가명이도 있었어요. 네.
그 각 지역별로 노란호 학원이 없는 곳이 없었대요. 노란호 발음하면 노란호로 들렸다. 참 재미있어요. 울고 싶은 청춘은 무럭무럭 자라 사춘기를 맞았고 그것을 누른 것은 노루발이었다. 노루발 아시죠? 노루발이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노루꽃이라는 식물도 있고요. 하지만 노루발은 그 재봉틀 그 받침 그거를 노루발이라고 부릅니다. 꽃무늬 원단에 그려진 하얀 초크선을 따라가면 분필선이죠. 초크가 분필이니까요. 옛날에 양복을 맞춰 입을 때는 이 대나무 잣대로 해가지고 초크가 이렇게 딱 작은 초크 있었어요. 그거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번 봤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고 그런 날엔 내 마음도 꽃밭에 자리를 잡았다. 나비와 함께 꽃길을 걷다 잠시 한눈을 팔면 봉제선을 따라 손가락도 박음질 되었다. 졸린데 가다가 보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바늘에 찔린 거죠. 여기서 봉제선은 제자가 좀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어인데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입니다. 봉제. 그렇게 우리 오후는 자주 피를 흘렸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는 대체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졸리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요. 일주일 중에 가장 능률이 안 오르는 요일이 어느 요일일까요? 월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은 요일은 언제일까요? 금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은 빠져요. 왜냐면 토요일 날 쉬니까 벌써 긴장이 딱 금요일 오후에 풀어지는가 봐요. 교통사고가 그때 가장 많이 나다. 자, 그리고 주로 이렇게 갈수록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그럼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주로 갈수록 그 뒷부분에 났잖아요. 10월달, 11월달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항시 그걸 조심하는 게 좋아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때는 항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월요일 날은 사업주 입장으로 보면 가장 능률이 안 오르는데요. 계단사의 가위줄보다 정확하게 잘려나간 하루. 네, 이런 줄 쳐놓고 항시 이런 구절들은 몇 번씩 써보셔야 돼요. 작업장에 폴폴 날리는 먼지를 꽃향기 대신 맡으며 먼지보다 가벼운 수다를 커피 한 잔에 다 마셨다. 수다는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이에요. 수다. 다자, 많을 다자예요. 그냥 막 떠드는 거죠. 쓸데없이가 말수가 많고요. 런닝구 한 장 입고 라디오에 귀를 열어놓으면 낭만적 우울이 속성으로 치유되던 시절에도, 속성이라는 것은 옛날 속성학원 지금도 있잖아요. 단기 속성학원. 빨리 치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거 혼돈 넣으시는 분 참 많더라고요. 치유와 치료를 혼돈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유는 이미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치료를 해서 나서버리거나 그냥 자동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과거예요. 치료는 지금 병이나 이런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과정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부터 좀 미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와 치료를 좀 잘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있었어요. 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겠죠. 상처를 보듬으며 과부하 상태로 버티던 유일한 무기는 무소에 갔던 몸뚱이들 뿐이었다. 과부하. 이게 어떤 짐이 많이 지어진 것. 부하라는 것은 전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짐을 많이 짓는 것을 부하. 막 무거운 어떤 짓눌리는 거죠. 전기로 말하면은 막 전기가 많이 이제 막 규정량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가 짐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짐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이들이 공제 공장을 다니면서 또 어디를 다니면서 집안 예를 들면 형제나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뚱이는 무쇠처럼 단단했어요. 네.
수천 벌 치맛단과 바짓단을 뒤집으며 오버로크 박을 땐 힘이 솟았다. 뒤집죠? 봉제선이 안쪽에 있으니까요. 자, 깍 뒤집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이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뒤집는 겁니다. 가느다란 실오라기들이 횡대로 들어누웠다. 횡대, 종대 그러죠. 도로 위에 들어누운 시대의 인간띠처럼 가늘게 그러나 촘촘하게 박혔다. 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끌고 갔어요. 도로의 그 봉제선이 시대 인간띠 쫙 만드는 인간띠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써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시의 인간띠와 봉제선과 연결시킨다는 상당한 관찰력입니다. 그런 걸 항상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위에까지만 해도 시는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시를 인간으로 또 확실하게 더 끌고 들어와가지고 마무리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쓰기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밥이라는 시조입니다. 밥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내 밥이다. 제일 만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도 내 밥이다. 평생 만만하니까. 요즘은 두 밥이에요. 두 밥. 가로 아래 넣는 것은 요즘은 두 밥이 부쩍 상통하는 눈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요, 부처님하고 지금 뭔가 상통이라는 건 서로 막힘이 없이 통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부처님은 그렇게 나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 내가 무슨 기도를 다 해도 다 들어주시고 어머니한테 말해도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인데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가벼워요.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깊이가 있죠. 가로 안에 하나 넣어보기네요.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저희가 항시 그랬습니다만 달 할 때 얘기했잖아요. 달도 동에서 서로 진다고 그랬어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에서 서로 져요. 근데 이제 그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그 다음에 하현달, 금음달 그래요. 초승달은 2일에서 3일이에요. 그 다음에 금음달은 7일에서 28일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시 그잖아요. 야, 손 없는 날 그잖아요. 손 없는 날, 달 없는 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달 없는 날. 달 없는 날은 1호고 2일이고 29, 30일이 달 없는 날이에요. 달이 없잖아요, 진짜로. 그게 이 초승달은 2일에서 3일에 있으니까요. 보낸 쪽이 그리운 건 누구나 그렇죠. 보낸 쪽이 그리워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항시 뭐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놓고서 멀리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틱하다가 딱 멀리서 보면 다시 나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글을 썼어요. 보낸 쪽이 그립다. 굽은 허리 겨우 펴고 눈앞에 선 어머니. 너 대신 울어주겠다. 저리성화 불입니다. 잘 써줬죠. 초승달이에요. 초승달에 어머니가 야이고 허리 꼬부라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항시 너 대신 내가 모든 걸 이 세상에 대해서 울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성화를 부린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막 귀찮게 내가 해야 돼. 내가 할게. 그 말이 금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수련입니다. 수련은 단연생 수생식물이에요. 단연생입니다. 마름이나 수련이나 연이나 이런 건 단연생 수생식물이라고 해요. 꽃은 3, 4일 동안 꽃이 피는데요. 낮에만 핍니다, 수련은. 해가 지면 이제 온물이에요. 수련은요. 그러니까 수련잎이 그때 전번에도 이렇게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만 수련잎이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이렇게 입이 동그라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잘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그 물리적인 물의 어떤 압력을 이게 덜 받고 또 이제 이 갈라진 곳에 그 기공이 있대요. 기공, 숨 쉬는 곳. 숨 쉬는 곳, 거기에 코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숨 쉬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네요. 안가슴은 공소가 높다. 안가슴은 두 가슴과 가슴 사이의 가운데. 안가슴은 대체적으로 조류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조류나 닭은 사람은 가슴이 이게 툭 들어갔잖아요. 가슴과 가슴 사이에. 근데 이제 조류는 가슴과 가슴이 날렵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선형으로 이렇게. 그래야 날아가기 쉬우니까요. 흔들리는 중심을 향해 단단하게 무릎벽을 쌓는 짐퍼르드. 다 이해하시겠죠?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근심의 골을 따라 생각도 깊어진다. 예를 들면, 제가 벌교 꼬막 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글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저는 못 쓰잖아요. 남도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벌교 꼬막 그쪽, 벌교 갯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더니 진짜 체험을 했는데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갯벌에다 두 발을 이렇게 갖고 무릎까지 쏙 들어갔는데 이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이 발도 못 빼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잘 빼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 빼겠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순한 마음, 이게 이제 꽃말이겠죠. 얻고자 얼마나 더 견뎌야 저처럼 초연할까. 답은 3, 2, 4, 1입니다. 3, 2, 4, 1. 부표 아닌 인생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사람이 이사도 가고 저리도, 이사도 가고 직장마다 어디로 가잖아요. 부표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북박이 되지 못하고. 부표 아닌 인생이 있다면, 물밖 아주 멀리, 실타래 같은 연이죠. 인연도 없으리니. 저 꽃 속에 들어 앉아 잠시 눈부처라도 되어볼까. 눈부처는 뭐냐면요. 내가 연꽃을 보잖아요. 그럼 연꽃이 내 눈에 비친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여기 속에 연꽃이 있어요. 그게 눈부처라고 그래요. 제가 부처를 보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내 눈에 이게 상이 비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보면은 부처가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눈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이제 그냥 눈부처가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연꽃 수련을 쳐다보든 상대방을 쳐다보든 어떤 부처를 쳐다보든 그게 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눈부처. 여기서 첨사각입니다. 이에서요. 연초록 현대요. 제목을 새싹으로 좀 바꾸면 더 좋아요. 연초록 하면 좀 어렵잖아요. 새싹. 봄에 처음 나는 어떤 이파리를 보고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이파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파리가 그래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현관밖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가운데 줄 거서서 없애겠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흙은 부드럽게 나무 엉덩이를 토닥거려주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봄이 됐으니까 야, 너 빨리 깨어나. 이렇게 하면서 나무 엉덩이를 막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우리가 쓰는 말은 색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색에 참 많이 가까워. 근데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 혀가, 어린 혀가 무슨 말을 조곤조곤 하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 웃음을 보세요. 아지랑이를 많이 마셨는지 신이 났어요. 지금 봄이라는 얘기네요. 따라 해보세요. 연초로. 봄우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이제 지금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급한 사랑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초록의 발목은 봄으로 깊죠. 이게 초록이 이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육지로 기어오르는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바다가 육지로 기어오르는 지금을 초록이 온 대지를 덮는 지금. 초록이 온 대지를 덮는 지금. 이렇게 고치면 더 좋아요. 더 좋은 표현 있으면 다르게 고쳐도 좋습니다. 곧 만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가 지금 바다가 있으니까 만조가 된다는 것은 물이 지금 가득 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꿔야 되죠. 위에를 바꿨으면. 그러니까 초록이 온 대지를 덮는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곧 심장까지 물이 들겠죠. 그러니까 붉은 심장까지 연두빛, 초록빛으로 물이 들겠죠. 그 말입니다. 이게 글을 잘 써놓고도 이런데 하나 삐끗하면 그냥 글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고통 후 내부에도 온통 녹분이에요. 이게 푸를 녹자입니다. 그러니 메뉴판을 수정해 주세요. 오늘 초록 한 바가지만 팔면 안 되나요? 새들의 날개에도 온통 다 묻혀주고 싶어요. 기웃거리는 구름에게 다가가 저만큼 비껴줄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봄으로 오는 당신의 길에 햇볕이 따사롭네요. 종달새보다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 허공을 빙빙 돌려주고 싶어요. 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돌려주고 싶어요. 아저씨,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좀 어디로 데려가 주실래요? 날씨가 좋으니까 나들이 가십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상당히 이게 말랑말랑히 써졌어요. 부분 감상이에요. 마린 스노우예요. 마린은 해양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마린보이 있잖아요. 박태환 선수 마린보이. 예, 마린 해양이라는 거고, 이 스노우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눈, 해양눈, 뭐 바다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눈은 계속 내릴 것 같았으나 잠깐씩 역마다 그치고 사람들은 익숙하게 떠오르거나 가라앉는다.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구절로만 보면 이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눈이 나리는데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역은 어디요?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여기예요. 그럼 사람이 내렸어요. 그러면 가라앉죠. 여기 떠오르거나 가라앉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파도 치는 해안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멀리 딱 보니까 저 꼭지점이 꼭 그 간역 같아요. 간역 같아가지고 사람들 내리면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고 떴다가 가라앉고 그 모습입니다. 눈 내리는 내재일입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좋은 시더라고요. 내재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는 어떤 운율을 말하는 거예요. 내재일 있잖아요. 우리 시 좋을 때 두자도 세자 이상으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뚜껑이 열린 채 버려진 밥통 속으로 눈이 내린다. 흔히 이렇게 밥통을 버린 모양이에요. 밥통을 버렸는데 지금 그걸로 지금 눈이 내렸어요. 그 뚜껑이 열린 눈두루 운율이 바닥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풀어보면요, 눈두루 운율이 바닥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쌓이는 것은 눈의 운율이에요. 지금 진짜 내리고 있는지 진짜 쌓이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운율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눈은 내리고 있고 운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 속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린 지두로 깨진 이빨 조각 같은 것이 지금 이게 눈의 조각이에요. 눈 조각. 눈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 밤 돌아와 으스스 떨며 바닥을 긁던 숟가락 지나간 자리 같은 것이 양은은 바닥에 낭자다. 이건 이해 가시죠? 밥솥을 숟가락으로 지금 밥통을 득득 긁으면 거기 선 같은 것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잖아요. 거기에 지금 누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은 오래된 내지을이 되었는지 품은 열이 말라가면 품은 열은 벌써 말라갖고 사라졌겠죠. 음악은 스스로 물러간다는데 아까 은율이라고 했잖아요. 은율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라가서 이제 음악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음역으로, 음역은 목소리나 악기로 낼 수 있는 그 소리의 범위, 이게 음역대라고 부릅니다. 열을 내보내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 눈이 온 게 아니에요. 눈이 온 게 아니고 버린 밥솥을 이게 싹 관찰하니까 밥솥을 이렇게 까만 밥솥을 막 긁어댔어요. 막 긁어대니까 그게 꼭 눈 쌓인 것처럼 보인 것을 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눈두루 운율이 바닥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여기다 힌트를 준 거예요, 사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썼는데 쌓이는 것을 그러니까 눈의 운율이었어요. 눈이 아니었어요. 운율이.
운율이죠. 운율이 쌓이고 있었어요. 입가의 물집처럼입니다. 달이 뜬다. 해도 지기 전에 뜬다. 나는 어둠이 보고 싶어. 내 어둠도 보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달이 뜨는 어디에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있든 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해가 지금 선역으로 질라고는 달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하면 어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둠. 사실 칠흑 어둠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주 칠흑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네. 그런데 내 어둠도 여기서 내 어둠이라는 건 내 근심이나 그런 걸 말하겠죠. 네. 부두에 앉아 있는데 달이 활짝 뜬다. 부두에 앉아 있었네요. 그리고 나중에서 다 내가 어둠도 보고 싶고 내 어둠도 보일 것 같아서 부두에 지금 앉아는 달이 활짝 떠버렸고 아무것도 못 봤네요. 네. 여기서 어둠은 답답한 마음. 오늘 시에 기승전결이 있는가, 그리고 시사적인 그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의 객관성을 확보하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그 비대면으로 강의를 쭉 했는데 오늘은 그 많은 선생님 모시고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그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